미국 전역을 발칵 뒤집는 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주 미국 워싱턴 DC 번화가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끔찍한 납치극이 펼쳐졌습니다. 오후 1시 밝은 대낮,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40대 남성이 10대 학생을 납치하려 했던 끔찍한 사건인데요. 갑작스런 공격을 받은 여학생이 힘없이 끌려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하지만 더욱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상처 하나 없이 무사히 구출되었다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바로 한 마리의 한국 진돗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10대 소녀의 진술에 따르면 진돗개의 놀라운 이 행동 덕분에 납치범을 바로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린 한국 진돗개 희망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저희 감동 스튜디오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들렌 하이든입니다. 현재 UN 인권보좌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워싱턴 DC 외곽의 조용한 단독주택에서 18살 딸 제인과 단둘이 살고 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저녁, 거실에서 늦은 뉴스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스마트홈 알림이 울렸습니다. 집 앞 동작 감지됨. 시계를 보니 밤 11시 40분. 처음에는 길고양이려니 했죠. 하지만 연달아 3번 더 울렸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커튼 사이로 살짝 내다봤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찝찝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거실 창문 아래에서 작은 향수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분홍색 리본이 달린 고급스러운 향수였어요. 이게 뭐지? 제인을 불러 보여줬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엄마, 이 향수. 제가 얼마 전에 SNS에 갖고 싶다고 올렸던 바로 그 향수예요.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누군가 우리 딸의 SNS를 보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아주 자세히. 바로 경찰에 신고했죠. 하지만 돌아온 답은 굉장히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하지만 침입 흔적이 없습니다. 위협으로 보기엔 애매하네요. 사실상 아무런 조치도 받을 수 없었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저는 평생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해왔어요. 유엔에서도 복잡한 국제분쟁 상황을 혼자 감당해야 했고 언제나 마들렌이라면 해낼 거야라는 말을 들으며 살았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남편도 없고 도움을 청할 친척도 없어요. 이 넓은 집에 딸과 단둘이 살면서 정체불명의 누군가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공포. 아무리 강한 척해도 밤이 되면 모든 문과 창문을 3번씩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무너지면 제인을 지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현실이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그때 문득 8년 전 한국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딸과 단둘이 이런 상황에 놓일 줄은 꿈에도 몰랐죠. 한국 주재원으로 나가 있을 때였어요. 제가 작성한 반려동물 관리 실태 보고서가 문제가 되었죠. 한국은 반려동물 보호법이 있지만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게 외신에서 한국은 동물 학대 국가라고 자극적으로 왜곡 보도되면서 난리가 났어요. 한국 정부는 내정 간섭이라며 강하게 항의했고 미국 대사관에 공식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결국 저는 본국으로 쫓겨나듯 돌아와야 했어요. 커리어에 씻을 수 없는 오점이 생겨버렸죠. 그 일로 워싱턴에서 저는 주요 부서에서 밀려나 한직으로 좌천됐어요. 남편은 제 일 때문에 자신의 사교계 입지도 흔들렸다며 매일 비난했습니다. 당신은 왜 굳이 그런 민감한 보고서를 썼냐? 우리 가족이 다 피해를 본다면서 말이에요. 결혼 10년 동안 함께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희 부부 관계는 벼랑 끝으로 몰렸고 견디다 못해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한국에 대한 강한 편견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비판을 감정으로 되받아치는 나라라고 생각했죠. 정체불명의 누군가 우리 집을 노리고 있는데 의지할 곳 없이
속수무책으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악몽 같은 상황 말이에요. 그 밤 제인의 방문을 살짝 열어 잠든 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평온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 우리 가족 지켜야 해.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며칠 후 제인 컴퓨터로 작업을 하다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딸의 메신저가 켜져 있어서 끄려고 했는데 화면에 엄마한테는 비밀이야라는 메시지가 보이더라고요. 순간 멈칫했어요. 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아닌지 고민됐지만 엄마한테는 비밀이라는 단어가 불안감을 자극했습니다. 최근 향수 사건도 있었으니까요. 결국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대화 내용을 열어봤어요. 제인이 보낸 메시지들을 보니 가슴이 찢어졌어요. 엄마가 너무 통제 친구들 만나는 것도 다 간섭하고 부모님이 이혼한 후로 학교에서 친구 사귀기가 너무 힘들어. 집에서도 혼자 학교에서도 혼자야 항상 외로워. 그리고 상대방은 다음과 같이 답장을 보냈더라고요. 내 맘 다 이해해. 나도 그래. 우린 정말 비슷한 부분이 많아. 너처럼 착한 아이가 그런 고생을 하다니 정말 속상하다. 엄마는 너를 이해 못해도 나는 다 이해할 수 있어. 도대체 누구지? 라는 생각으로 계속 읽어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제인은 그에게 점점 더 깊은 이야기를 털어놓았더라고요. 학교에서 있었던 시시콜콜한 일부터 시작해서 저한테도 말하지 않은 속마음까지 전부 말이에요. 학교는 어디 다니는지, 집 근처 어떤 카페에 자주 가는지, 지극히 사적인 내용 말이에요. 상대방은 마치 연인처럼 제인의 일상 하나하나에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었어요. 그렇게 제인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개인정보를 다 넘겨주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최근 메시지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다른 애들 만나는 거 싫어. 나랑 얘기하는 거 엄마한테는 비밀이야. 난 너만 있으면 돼. 처음엔 공감과 위로하는 내용이었는데 최근에는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느낌이 강했죠.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으로 보였습니다. 뉴스에서만 보던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으로 처음에는 호감을 느끼게 만들어 신뢰를 쌓다가 결국에는 착취하는 그런 끔찍한 범죄 수법 말이에요. 눈앞이 깜깜해지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채팅 내용을 봤다고 솔직히 고백했습니다. 대화를 시도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제인, 미안한데 엄마가 내 메신저를 봤어. 그런데 이 사람이 좀 이상한 것 같아. 제인의 얼굴이 순간 붉어졌어요. 엄마가 제 메신저를 봤다고요? 왜 허락도 없이 남의 사생활을 봐요? 제인, 그게 아니라 이 사람, 위험한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SNS로 대화 나누는 친구라고요. 이상한 애 아니에요. 엄마는 맨날 제가 뭘 해도 의심부터 하잖아요. 제인은 완전히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엄마가 저를 너무 통제하니까 이제는 온라인에서 만난 친구마저 이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 인생에는 자유가 없어요. 자유가. 제인의 강한 반발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현실을 부정하고 있었어요. 그 이후로도 제인은 저 몰래 그 사람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제인의 표정이 조금씩 어두워지기 시작했어요. 메시지 확인할 때마다 미소를 짓던 딸이 이제는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어느 날 저녁 제인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친구가 너무 자주 연락하면 그것도 이상한 건가요? 속으로는 그래, 드디어 눈치챘구나라고 생각했지만 섣불리 대답하면 또 방어적으로 나올까봐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왜? 뭔 일 있어? 아니, 그냥요. 그 무렵부터 상대방의 메시지 톤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해요. 너 지금 뭐해? 누구랑 있어? 왜 답장을 12분이나 늦게 보내는 거야? 지금 어디 있는지 위치 공유해줘. 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싶어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결국 제인은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나 봐요.
어느 날 제인이 조심스럽게 저에게 다가왔어요. 엄마 말이 맞았어요. 이 사람 정말 이상해요. 하루에 몇십 번씩 연락하고 제가 1분만 늦게 답해도 왜 무시해? 이러면서 좀 무서워요. 그 다음 날부터 제인은 그 사람의 메시지에 답장하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제인,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나와? 너 나 없으면 진짜 외톨이잖아. 학교에서도 친구 없다며. 내가 만나러 갈게. 그때 제대로 얘기하자. 제인은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엄마,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제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근데 지금은 너무 무서워요. 제인이 연락을 차단한 이후부터 집 주변에 수상한 기척이 포착되기 시작했어요. CCTV를 확인해 보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후드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새벽 2시부터 밤새도록 우리 집 앞을 서성이고 있었거든요. 담벼락에 기대서서 집안을 들여다보려고 하고 대문 손잡이를 살짝 당겨보기도 하고. 그런데 잠깐. 제인과 비슷한 나이의 10대 남학생일 줄 알았는데 이건 뭐죠? 언뜻 봐도 40은 넘어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조심스럽게 불러 화면을 보여줬어요. 제인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에 핏기가 싹 사라졌어요. 이 사람 누구예요? 제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제가 지금까지 대화한 사람이 고등학생이 아니라 저 아저씨라고요? 화면 속 중년 남자를 보고 제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어요. 몇 달 동안 마음을 털어놓고 의지했던 친구가 사실은 나이 많은 아저씨라니. 다시 경찰에 신고했더니 이번엔 조금 달랐어요. CCTV 영상을 보니 확실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순찰을 늘리고 해당 인물을 찾아 경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말이 문제였어요. 다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 어렵습니다. 또다시 무력감에 마음이 무너졌어요. 결국 실제 피해를 입어야 경찰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딸과 단둘이 사는 이 집에 신원도 모르는 남자가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것뿐이라니요. 막막한 현실에 아무 일도 없기를 가슴 졸이며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제가 경찰에 신고했던 내용들이 위기 대응 시스템에 자동 등록되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된 시민들을 위한 정부 프로그램입니다. 경찰 신고 내역을 분석해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자동으로 등록이 돼요. 이를 통해 다양한 보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마들렌 씨 댁에는 보안견으로 퇴역 군견이 배정될 예정입니다. 보안견이요? 네, 일반 특수훈련을 받은 퇴역 군견이나 경찰견들을 민간에 파견하여 가정을 지키고 심리적 안정감을 제공해드리는 거예요. 예상치 못한 위협으로부터 가정을 보호하도록 훈련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 드디어 안도감을 느꼈어요. 담당자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산을 보니 한국에 파견 후 은퇴한 진돗개로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제 표정이 굳어졌어요. 하필 한국에서 온 개라니. 제 외교 커리어와 가정을 파탄내버린 바로 그 나라 말이에요. 진돗개 말고 다른 개는 없나요? 더 크고 위협적인 종류로는요? 담당자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대기자 수요가 많아서 다음 배정까지 최소 4주에서 5주 기다리셔야 합니다. 마들렌 씨 댁에 우선적으로 연락을 드린 거예요. 현재 즉시 파견 가능한 개는 이 진돗개뿐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력감 속에서 결국 수락했습니다. 며칠 후 담당자가 진돗개와 함께 방문했어요. 제가 기대했던 핏불 같은 근육질 모습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얗고 온순해 보이는 조용한 개였어요. 낯선 공간에 있어도 단 한 번도 짖지 않더라고요. 그저 조용히 저와 제인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불신이 밀려왔어요.
진짜 이 진돗개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까요? 불안감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더니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진돗개는 함부로 짖지 않아요. 위협을 감지했을 때만 행동하죠. 충성심이 강하고 한 번 주인으로 섬긴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킵니다. 말없이 지켜주는 게 이 개들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훈련 계획을 설명해 주었죠. 앞으로 3일간 저희와 함께 이 집에 익숙해지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기본 명령은 이미 학습됐고 특이 상황 반응 훈련도 끝난 상태입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한 정서적 신뢰 형성만 남아있어요. 제이는 진돗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속삭였어요. 엄마, 얘는 별다른 행동을 안 하는데도 그냥 믿음직스러워. 하지만 저는 좀 더 강해 보이는 개가 배정되지 않아 불안한 마음이 컸습니다. 적응 훈련 3일째가 되었어요. 저는 여전히 이 조용한 진돗개에게 회의적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진돗개는 뭘 하는 거죠? 짖지도 않고 위협적인 인상도 없고 경비견이 아니라 그냥 쉬러 온 개 같아요. 그때 제인이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엄마, 얘 좀 이상해요. 거실 주변만 계속 빙빙 도는데요. 저는 그냥 한숨만 쉬며 무시했죠. 진돗개는 거실 TV장 옆 벽 쪽 구석에 자꾸 코를 들이대더라고요. 하루 종일 그 앞에 앉아 있었어요. 한밤중에는 낮은 소리로 숨을 헐떡이며 바닥을 긁기도 했습니다. 제인이 그 모습을 촬영해뒀어요. 다음 날 아침, 제인이 직접 그 자리를 확인해 보았어요. 손전등을 비추던 중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엄마, 여기 뭔가 있어요. 콘센트 뒤에 작은 렌즈 구멍이 있었어요. 스마트 카메라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우리 가족의 일상이 누군가에 의해 촬영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에 신고 후 포렌식 팀이 와서 카메라를 분석했습니다. 이건 명백한 주거침입과 불법 촬영 범죄입니다.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외부 침입 흔적은 없어 보이지만 전문적으로 설치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에게 보여준 영상들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제인이 피아노를 치며 혼자 노래하는 모습. 저와 제인이 잠옷 차림으로 소파에 앉아 TV 보며 웃고 있는 장면. 심지어 제가 화장을 지우고 있는 모습까지. 우리의 가장 사적인 순간들이 모두 녹화되어 있었어요. 총 5일간의 영상이 저장되어 있고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경우 대부분 스토킹이나 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우리가 없을 때 몰래 들어와 카메라를 설치하고 저희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여 숨이 막혔고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말없이 진돗개를 바라봤어요. 이 아이가 아니었다면 카메라는 지금도 작동 중이었을 겁니다.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아이, 이름이라도 지어줘야겠지. 계속 진돗개라고 부를 순 없잖아. 제인이 살짝 웃으며 말했어요. 그럼 희망 어때요? 저희에게 희망 같은 존재가 되었으면 하는 의미에서요. 잠시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에서 온 개라는 이유만으로 작고 쓸모없을 거야 라고 단정지었던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어요. 조용하지만 믿음직스러운 이 아이가 묵묵히 우리 집을 위험으로부터 지켜주고 있는데 말이에요. 그래, 희망이. 진돗개의 이름을 처음 부르며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한국에 대한 아주 오래된 편견이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희망이는 매일 밤 창가에 앉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제인도 저도 이제 희망이의 행동에 익숙해졌습니다. 몰래카메라 사건 이후 경찰에서 순찰을 늘려줘서 한동안 집 주변은 조용했어요. 며칠간 아무 일도 없자 조금씩 마음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이 덕분에 마음 편히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제인이 희망이를 쓰다듬으며 말했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어요. 희망이가 매일 밤 경계 근무를 서주는 덕분에 저희 모녀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제인은 다시 피아노를 치기 시작했고, 저도 집에서 책을 읽으며 여유를 느꼈어요. 이제 정말 괜찮아진 것 같아요, 엄마. 제인이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희망이가 지켜주고 있으니 더 이상 무서울 게 없다고. 하지만 우리의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평상시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는데 현관 밖에 뭔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인이 달려나가며 소리쳤어요. 택배 왔네. 엄마 뭐 주문했어요? 제인이 무심코 상자를 들어 올리려는 순간이었어요. 희망이가 갑자기 미친 듯이 짖으며 제인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제인이 넘어질 뻔했어요. 희망아, 왜 그래? 희망이의 심상치 않은 반응을 보고 상자를 자세히 살펴보니 보낸 사람이 적혀 있지 않았어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제인, 이거 뜯으면 안 될 것 같아. 경찰서에 바로 가져가자. 경찰서에서 상자를 개봉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안에는 USB와 함께 핏자국이 선명한 쪽지가 들어있었습니다. 기억해. 넌 나를 떠날 수 없어. 다음엔 더 가까이서 만나자. 담당 형사가 말했어요. 직접 개봉하지 않고 바로 가져와 주셔서 지문 감식이 가능했습니다. 편지에서 선명한 지문이 나왔어요. 분석 결과 6개월 전에 출소한 범죄자네요. 스토킹과 주거침입 전과가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담당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혈흔 분석도 진행 중이지만 동물의 피로 추정됩니다. 이런 경우 보통 위협의 강도를 높이려는 목적이죠. 상당히 위험한 인물입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만약 희망이가 없었다면 제인이 그 상자를 그냥 열었을 겁니다. 핏자국이 묻은 편지를 맨손으로 만졌을 거고요. 희망이가 아니었다면 말끝이 떨렸어요. 그날 밤 희망이는 조용히 제 옆에 앉았습니다. 말없이 그러나 단단하게.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이 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우리 가족의 진짜 수호천사라는 걸요. 범인의 신원이 특정되고 수배령이 내려진 후 한 달간은 조용했어요. 그동안 제인은 학교와 집만 오가며 경찰 순찰 범위 내에서만 움직였어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좋아하던 취미 활동도 모두 포기한 채 갇혀 지내야 했지요. 보호받는 건 좋았지만 한창 놀기 좋아하는 나이에 한 달은 너무 긴 시간이었죠. 엄마,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해요? 제인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갈수록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제인을 보며 저도 큰 결심을 했어요. 평생 이렇게 갇혀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카페에 다녀오도록 허락해줬어요. 사람들 분비는 대낮은 안전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물론 희망이를 데리고 나가는 조건이었죠. 드디어 밖에 나오니까 숨통 트인다. 제인이 밝게 웃으며 카페에 앉았어요. 여유를 부리던 중 제인의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열어보는 순간 제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 자신이 앉아있는 카페 내부를 창밖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오랜만이야. 오늘 입은 분홍색 블라우스 예쁘네. 제인의 손이 덜덜 떨렸어요. 바로 근처에서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제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리를 떠나세요. 사람이 많은 번화가로 이동하고 순찰차가 도착할 때까지 안전한 곳에 있으세요. 제인은 곧장 희망이와 함께 카페를 나와 인근 번화가로 달려갔어요. 주변에는 사람도 많고 CCTV도 가득했지만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갔죠. 그때였어요. 회색 밴 한 대가 천천히 제인 근처에 정차했습니다. 희망이가 갑자기 몸을 바짝 세우며 낮게 으르렁거리기 시작했어요. 밴의 뒷문이 딸깍하고 열리더니 후드를 쓴 남자가 눈 깜짝할 사이에 제인을 향해 달려들었어요. 남자는 제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놓쳤고 대신 가방끈을 낚아채며 강제로 밴 쪽으로 끌고 가려 했어요. 제인의 몸이 순간적으로 휘청거렸습니다. 도와주세요. 이 사람이 저를 납치하려고 해요. 살려주세요. 제인의 비명이 울려 퍼졌어요. 바로 그 순간
희망이가 숨소리 하나 없이 낮게 달려들며 남자의 종아리를 정확히 물어버렸습니다. 아!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하지만 희망이는 있는 힘껏 물고 절대 놓지 않았습니다. 물고 있던 다리를 고정하고 뒷발로 남자의 몸통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했어요. 제이는 비틀거리며 빠져나와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남자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내며 희망이를 떼어놓기 위해 발버둥을 쳤어요. 팔꿈치로 희망이의 머리를 내리치고 발길질을 가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는 끝까지 물고 놓지 않았어요. 이 똥개가, 이거나. 남자가 소리치며 더욱 거칠게 희망이에게 주먹질을 해댔지만 희망이는 낑낑대면서도 절대 놓지 않았어요. 제인을 지켜내겠다는 의지로 버텼습니다. 마침내 경찰이 도착했어요. 손들어. 움직이지 마. 경찰이 희망이의 목줄을 잡고 이름을 부르자 그제야 희망이가 천천히 턱을 풀었습니다. 입과 옆구리에 선명한 출혈이 있었어요. 남자는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밴 내부에는 납치에 쓰일 도구가 증거물로 나왔고요. 계획적 납치 시도입니다. 즉시 구속영장을 신청하겠습니다. 담당 형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부상이 심한 희망이는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응급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식을 들은 저도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앉아있던 제인이 제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엄마, 희망이가 저를 지켜주려다가 많이 다쳤어요. 저 때문에. 수술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희망이의 모습을 보며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 작은 아이가 딸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 순간 제 평생 보호라고 믿어왔던 방식이 완전히 틀렸음을 깨달았어요. 지금껏 사랑하는 존재를 지키려면 엄격하게 통제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일상에 간섭하고 만나는 친구를 제한하고 모든 것을 감시해왔죠. 그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결과는 처참했죠. 오히려 딸을 멀리 밀어내 결국 낯선 사람에게 의지하게 만들었으니까요. 그리고 핏불처럼 외형적으로 크고 강한 존재만이 진짜 위험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딸을 지켜낸 건 무차별적인 공격성이 아니었어요. 묵묵히 옆에서 지켜주다가 반드시 필요한 순간에 목숨을 걸고 행동하는 희망이의 충성심이었습니다. 수술실에서 나온 수의사가 말했어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없어요.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정말 용감한 개네요. 제인이 희망이의 머리를 조심스럽게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고마워. 희망아, 너 때문에 내가 살았어. 그때 저도 깨달았어요. 진정한 보호란 무엇인지를. 난 내 방식대로 아이를 묶어두기만 했는데 희망이는 자기 방식으로 내 딸을 지켜냈구나. 한국에서 온 작고 조용한 진돗개 한 마리가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린 순간이었습니다. 희망이는 병원에서 집중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 사흘이 고비입니다.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수의사의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링거를 맞는 희망이를 보며 처음으로 이 아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이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달려와 희망이의 발가락을 만지며 속삭였어요. 희망아, 깨어나, 나 여기 있어. 사흘째 되던 날, 희망이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제인이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희망아, 정말 정말 다행이야. 그 모습을 보며 말없이 제인의 머리칼을 쓸어넘겼습니다. 예전이라면 무슨 말이라도 했을 제가 그저 침묵으로 함께 있는 법을 배운 거예요. 열흘 후 희망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목에 보호대를 찬 채로 천천히 저와 제인 곁으로 걸어왔어요. 제인은 울음을 터뜨리며 속삭였어요. 우리 집에 온 걸 다시 환영해. 스토커와의 악연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재판이 남아있었거든요. 제인이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으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그 사람을 다시 봐야 한다니.
재판장 입구에서 떨고 있는 제인에게 말했어요. 희망이가 함께 갈 거야, 괜찮을 거야. 특별 허가를 받아 희망이도 함께 법정에 들어갔어요. 제인은 증언대에 서고 희망이는 그 옆에 늠름하게 앉았습니다. 그때 희망이가 없었다면 저는 여기 서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제인 옆에 앉은 희망이는 흐트러짐 없이 범인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든든한 존재감을 느끼며 제인의 목소리가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가 그랬던 것처럼 저도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8세 소녀가 진돗개와 함께 법정에 선 모습이 얼마나 강렬했을지 상상이 되시나요? 이 재판 장면은 미국 전역 뉴스에 보도됐어요. 18세 소녀를 목숨 걸고 지킨 한국 진돗개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큰 감동을 받았고 청소년 대상 그루밍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전국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온라인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처한 상황을 직시하게 만들었지요. 한 마리의 진돗개가 한 가정뿐만 아니라 미국 전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는 평가까지 나왔어요.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재판으로 미국 전역에 유명해진 희망이에게 위기 대응 기관에서 연락이 왔어요. 희망이가 시민 보호에 공헌한 공로로 용맹 보안견 표창을 수여받게 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시상식 날 목에 보호대를 찬 채로도 당당하게 선 희망이를 보며 가슴이 뿌듯했어요. 담당관이 희망이의 목에 메달을 걸어주며 말했습니다. 이 용감한 진돗개 덕분에 한 가정이 안전한 보금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보안견의 모범 사례가 될 것입니다. 제인이 희망이를 끌어안으며 속삭였어요. 희망아, 넌 나의 평생 친구이자 영웅이야. 그날 저녁 희망이는 언제나처럼 거실 창가에 앉았습니다. 목에 빛나는 메달을 차고 여전히 조용히 세상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희망이의 충성심과 용맹함을 보며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한국이 가진 진짜 모습이었구나. 한국은 말보다 행동으로 누구보다 진심으로 지켜주는 나라였어요. 진정한 강함이란 크고 위협적인 모습이 아니라 묵묵히 곁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8년 전 한국에서 받았던 상처가 조용히 아물어가는 걸 느꼈어요. 운명처럼 찾아온 이 작은 존재 덕분에 우리 집에 따뜻한 평화가 다시 찾아왔음을 확신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감동을 드렸다면 좋겠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실 수 있었다면 더욱 기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